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강 공중보건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여러 가지 정의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윈슬로우의 정의입니다. 그는 공중보건을 조직된 지역 사회의 노력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연장시키며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중보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환경 관련 분야로는 환경위생, 식품위생, 환경오염, 산업보건 등이 있습니다. 역학 및 질병관리 분야에는 전염병 관리, 역학, 기생충 관리, 비염성 질환 관리, 급, 만성 전염병 관리 등이 있습니다. 인구보건 분야에서는 인류생태, 가족계획, 모자보건 등이 있으며 보건관리 분야로는 보건행정, 보건교육, 보건통계, 보건역량, 정신보건, 성인보건, 학교보건 등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은 개인과 사회의 건강 유지와 증진, 건강에 적합한 환경의 정비,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대책을 목표로 합니다. 첫째, 건전한 성장 발육, 체력의 증강, 노동력의 증진과 수명의 연장을 추구합니다. 둘째, 생리적으로 최적한 환경 조건의 설정이나 유해 환경의 개선은 환경위생학을 기초로 하여 계획되어야 합니다. 셋째, 전염병 질환의 예방에 덧붙여 비전염성 만성 질환의 예방에서부터 환자의 사회적 보장이나 병 후의 사회 복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생학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생학이란 인체의 생리기능의 지식에 서서 그 생활을 물리, 화학적으로 명확히 하고 또한 사회적 인간의 환경도 포함해서 환경이 주는 육체적, 정신적 영향을 정밀히 검사하여 개인과 공중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는 수단과 방법을 연구하는 과학입니다. 또한 사람의 건강 생활을 보전할 목적으로 생활 환경 등 사람의 육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검토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질병 예방, 건강 증진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을 강구하는 학문으로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그 사전적 의미뿐 아니라 크게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946년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연합의 외부단체로서 결성되어 세계 각국이 협력하여 각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세계의 공중보건 진전에 획기적인 업적을 쌓았습니다. WHO가 정의하는 건강의 개념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안녕의 완전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공중보건은 어떨까요? 1977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호 사업이 시작되었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직장 단위의 의료보험 제도가 시작된 일련의 변화는 우리나라 국민보건이 향상되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에 관련된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염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염이란 병원체가 숙주의 체내에 침입해서 발육 또는 증식한 것을 말합니다. 숙주의 체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는 오염으로 감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병원체의 발육 또는 증식에 따라 숙주의 병적 변화를 일으키면 발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숙주에 감염이 되어 있어도 발병에 이르지 않는다면 불연성 감염이라고 불립니다. 마찬가지로 감염이 되어 발병이 된 상태의 사람을 환자라고 하며 증상이 없이 어떤 종류의 병원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을 보균자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감염 성립의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감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병원소, 감염 경로, 감수성의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병원소는 병원체가 생활하고 있는 장소에 해당하며 감염 경로는 병원소에 있는 병원체가 숙주에 도달하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숙주 입장에서 침입한 병원체를 제거하려는 저항력이 있는데 이것을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병원소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소의 종류는 크게 사람, 동물, 토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감염되는 병원성이 있는 병원소는 보통은 사람을 통해 전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흡기계 감염증이나 접촉 감염에서는 병원소나 감염원이 모두 사람이 되지만 소화기계 감염증에서는 음식물이나 파리 등의 곤충이 감염원이 됩니다. 사람이 병원소일 경우 외과적 치료로 감염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 병원소인 경우에는 가축, 설치류, 조류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한 인수공통 전염병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혹은 사람에서 동물로 전염되는 병으로 1,400여 종류가 있으며 인간에게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의 약 60%가량이 인수공통 전염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간 수만 명이 인수공통 전염병에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염 경로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는 소화기계 감염, 호흡기계 감염, 경피 감염, 경태반 감염이 있으며 호흡기계 감염으로는 직접 비말 감염, 비말액 감염, 비진 감염이 있습니다. 타인의 기침으로 생성된 비말을 통해 몸속으로 침투하는 것이 직접 비말 감염, 물방울이 공기 중에서 건조가 되어 장시간 동안 장거리 병원체를 운반하는 것이 비말액 감염, 완전히 건조된 병원체를 함유한 먼지가 바닥이나 의류 등에 부착되어 있다가 공기 중으로 부유되어 감염되는 것이 비진 감염입니다. 다음으로는 감염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감염 성립의 3가지 필수 조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선 병원소에 대한 대책으로는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소화기계 대책과 호흡기계 대책이 있습니다. 음식물의 경우 조리장에서의 오염을 예방하고 반드시 5도씨 이하의 냉장고에 보관하여 세균의 증식을 막습니다. 그리고 수온오염의 방지, 단수 방지와 침전, 여과 조작을 충분히 하며 염소 소독, 수도관의 파손이나 부식에 대한 관리를 통해 물을 통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즙의 경우 동물의 건강 상태에 유의하고 오염된 손으로 절대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균을 충분히 함으로써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계 감염 대책이란 환기, 소독, 먼지 제거 등을 통해 감염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피 감염 대책은 성병에 대한 보건 교육의 철저가 가장 효과적이며 화상풍의 경우 상처에 철저한 소독이 필요합니다. 태반 감염 대책으로는 임산부의 혈액 검사를 통해 조기의 감염의 위험을 예방합니다. 감수성 대책으로는 평상시에 일반적인 건강의 유지에 힘쓰고 비특이적인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을 높임으로써 본질적인 감염 예방에 힘씁니다. 특정 질병에 관한 대책으로는 예방접종이나 화학요법제 등이 있습니다. 우선 전염병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염 속도가 가장 빠르고 건강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심각하여 발병 또는 유행 즉시 방역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전염병을 제1군 전염병으로 정의합니다. 대표적으로 콜레라, 패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한 제2군 전염병이 있습니다.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 간염, 일본 뇌염 등이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 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전염병을 제3군 전염병으로 정의합니다. 그 예로서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병, 성홍열, 수막구균성 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 폐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병,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 면역, 결핍증 등이 있습니다. 제4군 전염병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 전염병 증후군, 재출현 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전염병으로서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방역 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입니다. 예로는 황열, 댕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사열, 리슈마니아증, 바베시아증, 아프리카 수면병,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주열흡충증, 요우서, 핀타, 마마, 보툴리눔 독소증, 급성 출혈열 증상, 급성 호흡기 증상, 급성 설사 증상, 급성 황달 증상, 급성 신경 증상 등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제1군에서 4군까지의 전염병 외에도 유행 여부의 조사를 위해 감시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으로는 A형 간염, C형 간염,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 샤가스병,
광동주열 선충증, 유구각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야구병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와 고양이의 전염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통한 전염성 질환에는 세균성 질병과 바이러스성 질병, 그리고 기생충성 질병이 있습니다. 우선 세균성 질병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균성 질병으로는 브루셀라병과 개 보데텔라 폐렴이 있습니다. 브루셀라병은 가축 전염병이며 주로 유산과 불임을 특징으로 하며 사람에게도 감염이 되는 무서운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여기서도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어지는데 급성 브루셀라증은 불규칙한 발열, 오한, 발한과 쇠약을 동반하며 만성 브루셀라증은 빈번한 발열과 쇠약, 여기까지는 급성과 비슷하지만 불안과 우울증이 추가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개 보데텔라 폐렴은 높은 전염성을 가진 호흡기 질병으로서 보데텔라 브론키세티카는 전염성 기관지염을 일으키며 디스템퍼 바이러스 감염 시 2차 감염을 일으켜 기관지 폐렴을 유발합니다. 바이러스성 질병은 대표적으로 광견병, 개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개 전염성 간염, 개 디스템퍼가 있습니다. 광견병은 모든 온혈동물에서 발생되는 질병으로 감염동물로부터 교상을 통해서 동물이나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개와 다르게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물 마시는 것을 무서워하게 되며 공수병이라고도 불립니다. 개 파보바이러스 감염증은 1987년 이래 전 세계적으로 발생 보고된 전염성 질병이며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 경기도에서 최초로 유행이 되었습니다. 자견액에서 볼 수 있는 심장형과 성견액에서 볼 수 있는 장염형이 있습니다. 장염형은 심한 구토와 출혈성 설사, 탈수, 백혈구 감소증이 주요 증상이며 폐사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심장형은 좌심실을 중심으로 비화농성 심근염을 특징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급성으로 진행되어 폐사율이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토 및 설사, 탈수 증상을 나타내는 급성 바이러스성 소화기 전염병으로 자견과 성견에서 모두 감염이 관찰되나 특히 자견에서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또한 품종과 연령 등에 관계없이 감수성이 있으며 급속한 전파와 높은 이환율을 보이고 특히 집단 사육견에서 짧은 기간 내에 발병하여 파보바이러스 감염증과 혼합 감염되어 더욱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개의 바이러스성 설사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개 전염성 간염은 아데노바이러스 제1형이 간과 그 외 다른 기관의 병변을 유발하며 가축이나 야생개와 같은 동물에서 매우 전염성이 높은 질병입니다. 마지막으로 개 디스템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의 대표적인 급성, 열성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3에서 6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비염, 발열, 심한 호흡기 증상, 소화기장애, 발바닥의 경화, 신경 증상 등을 나타냅니다.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도 높아 신경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거의 100% 폐사를 하는 무시무시한 질병으로 1년 미만의 자견에서 발생률이 높고 가끔 노견에서도 발생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생충성 질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생충성의 가장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회충증이 있습니다. 회충증은 회충이 숙주의 소장에 기생하며 병변은 유충에 의한 병변과 성충에 의한 병변으로 나누어집니다. 성충에 의한 중감염은 설사를 일으키며 이에 따라 성장률에 현저한 영향이 끼칩니다. 두 번째로는 톡소플라즈마 병이 있습니다. 톡소플라즈마 병은 보통 고양이의 장관 상피세포에 감염된 후 사람을 포함한 각종 초식동물에 감염하는 저항성 낭포를 생산하는 원충으로 각종 포유류가 감염하며 식용용 동물에서는 돼지 등의 급성 만성 감염이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 동물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다른데 개의 경우에는 급성형으로 소화기 증상이 있으며 식욕부진, 설사, 구토, 호흡 곤란 등이 주요 증상이며 만성형은 뇌 증상이 주요 증상입니다. 경련 및 운동실조, 마비, 유산, 조산증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2강 공중보건학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